가장 좋은 건 완벽하게 심화를 하면서 진도도 빨리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챙겨 갖고 가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저희 수미사가 그동안 16년 정도가 됐는데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심화를 반복하는 게 좋을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풀어야 되는 교재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를 반복하는 게 좋을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좋을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중학교 3학년까지 내신 만점의 목표를 두느냐,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을 잘 받고 수능까지도 1등급을 준비하려고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중학교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선은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중학교는 아이들의 평균이 70점 전후반이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평균이 30에서 50점, 60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평균 점수가 내려가는 이유는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 풀어야 되는 책은 초, 중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선 초, 중학교 때는 어떤 교재를 풀면 좋을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표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의 수학적인 사고력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 학생이 수학적인 사고력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고 목표가 1, 2등급인 학생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 중등 과정을 서점에 가면 책을 기본부터 중급, 심화서 여러 권의 책들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서들은 공공개 RPM, 개념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 센, 토탑, 분산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급에 해당하는 책이 센수학이 있고, 그리고 심화에 해당하는 책들을 보면 최고 득점 수학, 일품, 블랙라벨, A급 수학 이런 책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시간이 너무 많은데 부모님들은 돈이 너무 많다. 어떤 책을 풀면 가장 완벽할까요? 당연히 1번에서 10번까지 순서대로 완벽하게 푸는 거가 가장 좋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세 권을 골라 담아야 된다. 어떤 책을 풀면 좋을까요? 우리 학생이 만약에 수학 천재라면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심화 중에 세 개를 풀면 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천재가 아니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기본 중에 하나, 중급 하나, 심화 중에 하나. 시간이 더 없어가지고 두 권만 골라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목표에 따라 달라지겠죠. 목표가 3, 4등급이면 기본을 하나 풀고 중급을 하나 풀고, 목표가 1, 2등급이면 중급 풀고 심화 중에 하나를 풀고. 자, 근데 만약에 시간이 더 없어가지고 한 권만 골라야 된다. 그럴 경우 당연히 천재면 심화 하나를 풀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중급 정도 교재를 잘 선택을 해서 기본, 중급, 심화 어느 정도 심화까지 다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초등, 중등은 교재를 잘 고른다면 한두 권 풀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중학교에 비해서 풀어야 되는 책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기본 개념서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1, 2등급이 목표라고 하면 심화를 더 많이 풀어야겠죠. 근데 우리 학생이 만약에 목표가 1, 2등급인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이 심화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한참 걸리겠죠. 첫 스타트 교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개념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에서 마셈, 토탑, 분산자, 라이트, 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첫 스타트 교재를 기본 정석부터 사용을 합니다. 기본 정석, 센 수학, 일품, 블랙라벨 이런 책들을 풀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학교 부교재를 풀어야 되고 여러 학교 기출 문제를 풀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풀어야 되는 책이 학교마다 난이도는 다르지만 그래도 한 3권에서 5권 정도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교재량이 늘어납니다. 고2가 되면 학교 시험 범위 자체가 수능 시험 범위예요. 자, 수능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범위에서 수능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은 학교 시험 범위 자체가 수능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학교 시험에 어떤 기출 문제가 같이 출제가 될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 수능 문제가 학교 내신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수능 문제집도 같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들을 풀고 나서 추가로 수능 문제집들을 난이도 순서대로 엄선해가지고 잘 풀고, 수능 시험은 EBS에서 50%가 연계되기 때문에 EBS 교재도 또한 난이도 순서대로 몇 권을 풀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 3권에서 5권 풀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최대 몇 권까지 푸는 학생도 있을까요? 한 7에서 10권까지도 푸는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든 게 문제인 거예요. 이때 8권 푸는 학생하고 2권
결국은 골라서 푸는 학생 중에 누가 1등급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더 많이 푸는 학생이 더 빨리 풀고 더 심화까지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풀어야 되는 책은 점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기본하고 중급하고 심하고 심화 문제 풀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나중에 여기 가서 다른 학생이 한 8권 정도 풀 때 3, 4권밖에 못 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대입까지 바라본다면 중학교 성적, 고등학교 1학년 성적, 고등학교 2학년 성적, 고3 성적 뭐가 중요할까요?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성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이 개념서 위주로만 공부를 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개념서만 여러 권 반복을 하고 갔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앞에서 배운 거를 뒤에 가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만 변형이 돼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본 개념서 위주로 빠르게 진도 위주로 나간다. 이건 저는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급하지만 교재를 좀 잘 엄선해가지고 한두 권 풀고 여기서 3권에서 5권 풀고 여기는 좀 더 많은 교재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게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 챙기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풀어야 되는 책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고등학교 2학년 교재를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반복만 하다가는 나중에 가서 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날이 갈수록 풀어야 되는 책이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풀어야 되는 교재 수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도도 빨라집니다. 진도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어떤 속도로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중1 상을 하겠죠.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중1 하를 하고 중학교 3학년 1학기에는 3상을 하고 2학기에는 3하를 하고 하나씩 거의 일주일에 4시간, 4시간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학교 시간표를 보시면 그러면 고1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역시 1학년 1학기에는 상 4시간 합니다. 1학년 2학기에는 하 4시간 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수포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을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 대부분의 학교는 진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때는 학교마다 진도가 다 다릅니다. 아주 대표적인 학교 예를 3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는 수1을 1학기에 4시간 하고 기하를 3시간 합니다. 이 학교는 2학기가 되면 수2를 4시간 하고 기하를 절반 다시 3시간을 합니다. 일주일에 합 7시간을 하는 거죠. 어떤 학교는 수1하고 확통을 합니다. 수1 4시간, 확통 2시간. 이 학교는 2학기가 되면 수2 4시간, 이제 확통이 아닌 기하 2시간 이렇게 합니다. 역시 시간수로 보면 여기도 이제 여긴 6시간, 여기도 6시간이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에 수1 3시간, 수2 3시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 학교는 2학기가 되면 미적분을 나갑니다. 미적분 6시간.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1학년 때 4시간 하다가 2학년 때 7시간, 6시간 도분구에 가면 어떤 학교는 수1 5시간, 기하 4시간, 합 9시간을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2가 되면 6시간, 7시간 또는 9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고2 때 배울 이 과정들을 고2 때 처음 시작한다.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도가 빨라지는데 학습 부담이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학기에 한 과목, 2학기에 한 과목 1년 동안에 이거를 공부합니다. 2학년이 되면 어떤 학교는 수1, 수2, 확통, 기하를 모조리 다 하죠. 어떤 학교는 수1, 수2, 미적분을 2학년 때 다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천천히 나가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삐체 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난이도도 상하보다 수1하고 수2 미적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2
고2 때 고2 과정을 처음 한다면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겠죠. 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공부할 과정을 그 전에 미리 준비하는 학생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계속 기본하고 중급하고 심하고 심한 문제 풀고 이렇게 반복하다가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수능 시험 범위가 시작되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도저히 따라가기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심화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완벽하게 심화를 하면서 진도도 빨리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챙겨갖고 가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교육과정을 공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고 저는 진도를 나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가서도 상하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진도를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투나 미적분을 기본 개념을 공부한 학생이 수학 상하를 한다면 문제를 풀 때 쓰는 도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 총으로 싸우는 거하고 미사일로 싸우는 거는 당연히 다르겠죠. 상만 공부했다면 풀이 과정이 한 10줄 정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수투나 미적분 가지고 공부를 했던 학생은 이거를 한 두세 줄로 줄여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나중에 심화를 다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만점 목표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서 내신 수능까지 대비를 한다면 여기에서 계속 반복 심화 반복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부할 걸 미리 하는 게 유리할지 이거는 오늘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